네,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 녹화를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러일 전쟁과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한국 대한제국의 국권이 피탈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독도와 간도까지 살펴볼 생각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러일 전쟁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을 침략하다. 만주와 한반도를 놓고 일본과 러시아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중국에서는 1900년에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의화단 운동.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청철도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파견해서 사실상 만주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을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와 만주를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주도권 다툼을 펼치게 됩니다. 일본을 좀 그리긴 그려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요 정도 큐슈하고 시코쿠 정도만 좀 그려볼까요? 대마도는 표시해봐도 되겠네요. 제주도, 울릉도, 떡도. 당시 리순과 따렌에 대해서 조차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25년간 조차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러시아의 해군 기지가 이제 이곳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요새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해서 이 백두산 일대 산림 체벌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용암포를 점령하려고 시도를 하는 등 나름대로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제 마음이 좀 급해졌겠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를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러일 협상을 3차례 정도 벌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게 북위 39도선이죠. 우리가 잘 아는 38선이 여기 이거 아닙니까? 북위 39도선은 이쯤 되겠죠. 일본은 한반도는 내 거로 먹고 만주는 네가 먹어라 라는, 러시아 너희가 먹어라 라는 만한 교환론을 주장을 했고요. 러시아는 무슨 소리냐, 39도 이북 지역, 이 지역은 중간 지대로 놓고 너희는 39도 이남만 먹어라. 여기는 너하고 내가 서로 먹지 않고 중간에 안전지대로 놓고 이 위쪽 만주는 러시아가 먹겠다. 이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한국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 강대국들이 선긋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고 둘 사이에선 전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국제관계가 서로 얽혀 있죠. 일본의 뒤에는 영국과 미국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체적으로 독일이 지원을 해주는 편이죠. 왜냐하면 독일은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팽창해 오는 걸 거부합니다. 대신에 아시아 쪽으로 팽창해 가기를 원하는 거죠. 뭐 이런 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국은 일본과 1차 영일 동맹을 맺고 확실하게 일본 편임을 보여주는 거죠. 고종은 이 분위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립을 선언하죠. 하지만 일본이 결국 러일 전쟁을 도발하게 됩니다. 인천 앞바다에 정박돼 있었던 러시아 군함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시작하고, 그리고 리순과 따렌 이 일대를 봉쇄하면서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육군은 열심히 철도를 깝니다. 경부선 철도,
경의선철도 을 까면서 물자를 실어 나르러서 만주 쪽으로 공격을 해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리순과 딸엔 리순왕을 공격을 하는 거죠. 결국 리순을 점령하고 요동반도 쪽으로 진격하는 일본, 그리고 만주로 진출해서 한반도를 거쳐서 만주로 들어가는 일본. 결국 이제 러시아는 이 안에서 포위될까 저해서 군대를 좀 뒤로 미루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봉천성이라고 하는 곳, 여기에 요양을 먹고, 그리고 이제 봉천 전투에서는 서로 일본이 승리하긴 했지만 더 이상 기력이 딸려서 일본도 공격하기 힘든 상황이 됐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반격을 위해서 러시아 육군은 거의 무너지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에게 질 나라는 아니었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서 온 부대가 하얼빈에 주둔하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머나먼 발틱 함대를 출발해서 발틱해를 출발했던 발틱 함대가 아프리카를 삥삥 돌아오면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대한해협 일대로 들어오는데, 이 쓰시마 대마도 쓰시마 해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패배한 러시아 발틱 함대는 블라디보스톡 방향으로 계속해서 철수를 하다가 결국 독도 앞바다에서 패배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발틱 함대의 뭐 함장까지도 잡히게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일본은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한국의 중립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바로 강제로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기들 멋대로 한국 내에서 일본이 마음대로 필요한 곳에 군사기지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1차 한일 협약을 맺어서 고문정치라고 합니다. 고문단을 파견합니다. 재정고문의 메가다, 그리고 외교고문의 미국인 스티븐슨을 보내는 거죠. 우리 돈 주고 월급을 주는 사람들인데 일본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1904년, 1905년 드디어 전쟁에서 일본 둘 다 지쳐가지만 일본이 승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이제 일본이 더 세지는 것은 좀 막기 위해서 중재에 나서는데요. 네가 한반도 먹어라. 대신 필리핀은 내가 먹는 걸 인정해라. 라고 해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고요. 그리고 영국은 2차 영일 동맹을 맺음으로써 확실하게 일본을 서포트 해주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서로 지금 일본은 이제 전쟁을 할 더 이상의 지속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에게 최대한 많은 걸 얻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안에서 좀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중재로 포츠모스에서 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한반도는 일본 네 먹어라. 대신에 남만주는 일본이 먹고 북만주는 러시아가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선긋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과 영국, 러시아까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했습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는 일본은 바로 을사조약, 을사늑약을 강요하죠. 대한제국의 궁성이었던 경운궁, 덕수궁이죠. 덕수궁을 포위하고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을사오적을 앞세워서 결국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선생님이 이곳에 미를 써놨습니다. 을사오적.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너무 유명하죠.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이 사람들은 찬성했던 5사람에서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최고 책임자였던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으로 따지면 의정부 참정 대신 한규설은 반대했고요.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영기나 이하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친일파로 변질하죠. 바로 변제를 해버립니다. 마지막 망해가는 나라 대한제국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은 한규설 정도였죠.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일제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로써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요.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해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내정이 되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대한제국을 자신들의 보호국으로 만들어버리죠. 통감은 외교와 내정까지 사실상 장악하게 됩니다. 을사늑약은 조약이 체결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절차가 누락되었죠.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국입니다. 황제가 모든 것을 갖고 있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약이 통과되려면 황제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황제가 승인하지 않았죠. 그리고 비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를 황제가 거치지 않았고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외교라는 게 그렇습니까? 국제관계는 냉정하죠. 고종은 헐버트를 미국의 특사로 보내가지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던 미국은 외면하죠. 결국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고 하자 그곳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돼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죠. 1907년. 그리고 제2차 한일협약, 한일신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미 7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내정 권한을 강화시키고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는 이른바 차관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을사늑약을 맺었을 때는 통감이 파견됐기 때문에 이 시기를 통감 정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 신협약을 맺고 차관이 임명돼서 왔기 때문에 차관 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리죠. 사법권도 뺏어가 버리고요. 경찰권마저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대한제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사실상 의병들의 투쟁들이 있었고요. 그 전쟁이 이제 의병 전쟁이 끝나고 나자 일제는 더 이상 거칠 것 없이 조선을 병합하게 됩니다. 1910년 일본이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국권 피탈,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적인 치욕, 경술국치라고 하죠. 결국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되고요. 융의 황제 순종은 비준 절차에 해당되는 치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불법이죠. 한국을 강제로 점령하게 되는 불법을 저지른 일제, 무력을 앞세웠고요. 조약 절차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상 무효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국은 역사 속에서 대한제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련의 국가적인 치욕, 경술국치를 맡게 되는 거죠. 독도와 건도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독도와 간도는 1분 30초 만에 끝낼 수는 없는 것 같으니까 요건 45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